2024년 어느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중견 건설회사 대한종합건설의 기획팀 사무실. 시계가 오전 7시 30분을 가리킬 때 가장 먼저 사무실 불을 켜는 사람은 언제나 김진호 부장님이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구먼. 히히. 김 부장님은 먼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커피포트에 물을 받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팀원들 책상을 하나하나 돌며 먼지를 털고 화분에 물을 주셨죠. 이 루틴을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온 분이 바로 김진호 부장이었습니다. 부장님, 벌써 오셨어요? 커피 향이 벌써. 와, 오늘도 7시 반에 오신 거예요? 허허, 수진 씨 왔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했잖아. 자, 커피 한 잔 해. 팀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김 부장님께 아침 인사를 건넸죠. 부장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그럼 민수 씨는? 아들 녀석 유치원 잘 다니고 있어? 네. 부장님이 추천해 주신 유치원 너무 좋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김진호 부장님은 팀원 모두의 가족사까지 꿰뚫고 계셨습니다. 누가 아프면 약을 사다 주시고 집안에 경조사가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었죠. 하지만 정작 본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말이 없으셨습니다. 부장님, 주말에 뭐 하세요? 가족들이랑 어디 놀러 가시거나 그러세요? 아, 나 그냥 집에서 쉬지 뭐. 허. 30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들도 김 부장님의 가족사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결혼을 했는지, 자녀가 있는지, 부모님은 살아계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알려진 것은 딱 하나. 김진호 부장은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매달 월급의 대부분을 어딘가로 송금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30년째. 하지만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김 부장님의 옷차림을 보면 알 수 있었으니까요. 부장님 구두 좀 봐. 뒷굽이 완전 다 닳았어. 저렇게 검소하게 사시는데 돈을 어디 쓰시는 거지? 아마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보내시는 거 아닐까? 부장님 진짜 효자시잖아. 분명. 그러게. 저렇게 착하게 사시는데 복 받으실 거야. 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진호 부장은 성실함의 표본, 회사의 기둥, 살아있는 도덕 교과서. 하지만 진실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2024년 11월 12일 화요일 오후 2시 37분. 모든 것이 바뀌는 그 순간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팀원들은 오후의 나른함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커피 머신 앞에 줄을 선 사람들, 책상에 엎드려 낮잠을 청하는 사람들.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완벽하게 재단된 맞춤 정장. 손목에 파텍 필립 시계.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아우라를 풍기는 사람이었죠. 저 사람 누구야? 임원? 아니면 외부 손님? 모르겠는데. 비서실 통해서 온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그 남자는 비서실도 접수 데스크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사무실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듯이 곧장 김진호 부장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김 부장님은 평소처럼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검토하고 계셨죠. 그리고 인기척을 느끼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지. 하지만 그 순간 김 부장님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김진호 씨. 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김 부장의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이 이름이 익숙하지 않으시겠죠? 그렇다면 이 이름은 어떠신가요? 이한석 씨? 사무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타자를 치던 손이 멈추고 전화 통화를 하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모두가 이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했죠. 저기,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김 부장님의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차분하고 온화하셨던 분이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동요하고 계셨죠. 오해? 30년 동안 남의 이름을 도용하고 살아온 사람이 지금 오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 여기 보십시오. 유전자 감식 결과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1994년 11월 15일자 실종 신고서. 그리고 이건 당신이 그날 밤 가져간 비자금 장부의 복사본입니다. 사무실의 시선이 모두 김 부장님께 쏠렸습니다. 정혜리 과장은 입을 손으로 막았고 박민수 대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장님, 이게 무슨... 김 부장님은 주변의 눈을 의식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기 밖에서 얘기하시죠. 여기선 안 됩니다. 김 부장님은 그 남자의 팔을 잡고 비상구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왜요? 동료들이 알까봐 겁나십니까? 당신이 30년 전 우리 집에서 뭘 들고 나갔는지, 당신이 누구의 신분을 훔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게 두려우신 겁니까? 사무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릴 뿐 누구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제 소개를 하죠. 제 이름은 강민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여러분이 김진호 부장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30년 전 제 아버지 회사의 운전기사였습니다. 운전기사요? 네. 정확히는 운전기사 겸 집사였죠. 제 아버지는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건설사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한양건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양건설이요? 그 30년 전에 회장님이 의문사 하시고 파산한. 그렇습니다. 1994년 11월 15일 제 아버지 강태준 회장이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 사람이 사라졌죠. 당신은 우리 집 지하 금고에서 비자금 장부를 가져갔습니다. 현금 50억 원과 함께.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제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과 상속 서류들까지. 아닙니다. 저는 그냥 뭡니까? 그냥 도망쳤다고요? 당신은 우리 가족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서 아버지가 그토록 신뢰하던 당신이 모든 걸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고 누군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지 않았더군요. 검소하게 살면서 매달 조금씩 세탁해서 다른 곳으로 보냈죠. 처음엔 우리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런데 알고 보니 당신은 더 큰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씀을. 당신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죠. 1994년생. 그리고 당신은 그 아들을 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30년 전 그날 진짜 강민준. 그러니까 저는 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의 아들을 저와 비슷한 나이로 출생신고하고
제 신분을 훔쳐서 아들에게 물려주려 했던 겁니다. 그 순간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모든 것이 계획이었다고? 김진호 부장은 아니라고, 오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도망친 것뿐입니다. 그때 회사가 무너지고 빚쟁이들이 들이닥치고 저는 무서워서 그냥 살고 싶어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기 이 사진을 보십시오. 1994년 11월 15일 밤 11시 47분. 우리 집 CCTV에 찍힌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는 낡은 사진 한 장을 김 부장 앞에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30년 전 젊은 시절의 김 부장이, 아니, 이한석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거대한 가방을 양손에 들고 후문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도 보십시오. 당신이 가방에서 꺼낸 서류들, 비자금 장부, 유언장, 그리고 제 출생증명서입니다. 출생증명서요? 네. 이 사람은 제 출생증명서를 훔쳐서 자신의 아들을 강민준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한양건설의 정당한 상속자로 둔갑시키려 했던 겁니다. 그럼 30년 동안, 네, 이 사람은 자신의 아들에게 제 인생을 살게 하려고 했습니다. 명문대 졸업장, 재벌가의 상속권, 사회적 지위, 모든 것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 돈으로 사업을 하거나 호의호식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죄책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당신은 30년 동안 이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면서 그렇게 의심받지 않는 평범한 사람의 가면을 쓰고 살았죠. 그리고 매달 월급을 모아서 해외 비밀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 돈으로 당신의 아들을 미국에서 교육시키고 언젠가는 그 아들을 한양건설의 후계자로 앉히려 했던 겁니다. 부장님, 이게 정말이에요?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진호 부장이 웃기 시작한 겁니다. 흐흐흐. 하하. 처음엔 작게 시작된 웃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에 온화하고 착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그래. 맞아. 내가 가져갔지. 30년 전 그날 밤 난 비자금 장부를 가져갔어. 현금도 가져갔고 유언장도 출생증명서도 전부 가져갔지. 당신이. 하지만 말이야. 강민준 씨? 내가 진짜 그 집 아들이라고 정말로 생각하니?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민준이라는 남자도 당황한 표정으로 김 부장을 바라봤죠. 무슨 소리를. 넌 내 아들이야. 아, 안 돼. 30년 전 난 너를 데리고 나왔어. 그때 넌 겨우 2살이었지. 그리고 난 너를 강민준으로 키웠어. 거짓말.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 나는 강태준 회장의 아들이. 그 검사 결과를 어디서 받았는데? 내가 30년 동안 준비해온 자료들과 대조한 거 아니야? 소름이 돋는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진호는, 아니, 이한석은 30년 동안 자신의 아들을 강민준으로 위장시켜 키워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야. 난 분명히. 넌 내 계획대로 살아왔어. 미국 유학도, MBA도, 재벌가 후계자 교육도 전부 내가 짜놓은 각본이었지. 그리고 언젠가 내가 한양건설을 되찾을 나를 위해
난 여기서 30년을 기다렸어.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평범한 셀러리맨으로 말이야. 그럼, 진짜 강민주는요? 진짜 상속자는 어디 있어요? 죽었어.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아버지, 뭐, 저도 30년 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강민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까까지의 당황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차갑고 단호한 눈빛으로 변한 것이죠. 아버지가 죽였다고 생각한 그 아이. 진짜 강민주는 살아있습니다. 무슨. 아버지는 30년 전 그날 진짜 강민준을 납치해서 어디론가 보냈죠. 하지만 그 아이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죠. 모두가 그 남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매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 바로 이 건물의 청소 용역 직원 박영수 씨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한석 씨. 너는 5년 동안 매일 아침 당신의 구두를 닦아드렸죠. 당신은 저를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청소부니까요. 박영수? 아니, 진짜 강민주는 5년 전부터 이 건물의 청소 용역으로 일하며 이한석의 모든 것을 지켜봐 왔던 것입니다. 30년 전 그날 당신은 저를 버렸습니다. 강원도 산속 고아원 앞에 말이죠.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니야. 그리고 20년 동안 제 정체를 찾아왔습니다. DNA 검사, 출생 기록, 아버지의 유언장, 모든 것을. 그리고 5년 전 이 회사를 샀습니다. 예. 이 대한종합건설의 실소유주는 바로 저입니다. 5년 전 비밀리에 인수했죠. 그리고 청소부로 위장해서 들어와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안 돼. 그리고 이 사람, 제 이름을 도용당한 이 청년도 찾아냈습니다. 그에게 진실을 알려줬고 함께 오늘을 준비했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김진호. 아니, 이한석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당신은 30년 동안 성실한 부장님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남의 인생을 훔친 범죄자가 숨어 있었죠. 곧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이한석은 30년 전의 절도, 문서 위조, 신분 도용,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됩니다. 미안해. 민준아. 넌 내 아들인데. 미안해. 아버지. 그렇게 이한석은 연행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완벽한 가면이 벗겨진 채로 사건이 끝난 후 진짜 강민주는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처음 인사드리게 되어서요. 저는 이 회사의 실소유주이자 한양건설 강태준 회장의 아들 강민준입니다. 그럼 5년 동안, 네, 5년 동안 청소부로 일하며 여러분 모두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죠. 이 회사가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그럼 앞으로는 제대로 된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유산, 한양건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짜 강민준으로 살아온 청년은 저는 제 진짜 이름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남의 이름으로 살았으니까요. 함께 찾아요. 당신의 진짜 정체성을.